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의 기존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준TV의 기존 계정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새롭게 채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그리고 옆에 영문으로 한준TV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 찾으실 수 있고 새로운 채널에서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 대한 최신 소식, 모든 소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한국 시간으로 4월 24일 새벽 브렌트포드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를 막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토트넘이 이번 경기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4위 자리를 라이벌 아스널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스널은 이 경기에 앞서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첼시전에 이은 맨유전까지 최대의 고비로 여겼던 두 경기를 모두 잡았는데요. 이 두 경기의 주요 장면을 통해 4위 경쟁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브렌트포드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콘테 감독 첫 번째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아쉽게 경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이 맨유와의 정말 4위 경쟁의 결정판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첼시 원정도 4대2로 승리하면서 아스널이 모하메드 엘네니 선수를 중앙 미드필드로 기용을 하고 또 이제 3백과 4백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그 플레이, 은케티아, 웨데고르, 스미스로우를 2선에 배치해서 역동적이고 또 창조적인 플레이를 함께 가미한 그런 축구를 통해서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요.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전 대승이 있었지만 그 경기에서 맷 도어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또 세르히오 레길론 선수까지도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윙백이 좀 죽게 되면서 윙백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고전이 이어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이제는 맨유가 아스널전 패배로 인해 사실상 낙마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스널과 토트넘이 맞대결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두 팀 중에 이제 한 팀은 최소한 3점을 더 얻을 수 있고 혹은 최소한 1점씩을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맨유는 이제 승점 54점에 멈춰 있거든요. 아스널과 차이가 6점으로 벌어졌고 토트넘과 차이도 4점이다. 물론 산술적인 가능성은 남아있겠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적다라고 맨유 쪽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맨유 공식 홈페이지조차도 우리의 이제 4위 희망은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위해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맨유가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력적으로도 앞으로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고 다음 맨유의 상대가 첼시라는 점 역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4위 자리를 아스널과 토트넘 이 두 팀이 경쟁하게 됐는데요. 아직 토트넘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다, 자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 두 팀이 치른 경기 숫자가 같은데 두 팀 간의 맞대결이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론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겠지만 그럴 경우 토트넘이 아스널을 꺾으면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스널을 제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스널과 맨유의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볼 텐데요. 아스널이 전반 3분 만에 누누 타바레스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또 부카요 사카의 추가골이 이른 시간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갔거든요. 하지만 맨유가 2대2까지 만들 수 있는 경기를 또 끌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대에 부르니 맨유를 좀 막았고 그런 가운데 후반 25분에 그라니트 자카의 쐐기골이 터졌는데요. 이날 전반 3분에 나온 아스널의 골은 사실 맨유 수비의 최근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센터백인 마갈량이스가 전진해서 올라올 정도로 맨유의 전방 압박이 좋지 않았었고요. 또 이렇게 공격 전개 상황, 자기 진영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도 떨어졌는데 마갈량이스가 왼쪽 측면으로 벌려서 누누 타바레스 쪽으로 공을 연결합니다. 풀백에게 공을 연결해주면서 사이사이 공간을 좀 벌려주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누누 타바레스가 뒤로 빼준 공은 자카가 받았습니다. 중앙 밑에서 자카가 받아서 반대로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를 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수비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비수를 막기 위해서 공격수들이 달라붙게 되고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이제 촘촘해졌고 또 측면과 중앙 하프 스페이스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맨유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들어가니까 반대편 공간이 크게 폈잖아요. 사카 선수의 쪽이 완전히 공간이 생겼는데 여기를 한 번에 넘겨주는 정확한 패스로 자카가 잘 넘겨줬습니다. 물론 이 패스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맨유의 레프트백인 알렉스 텔레 선수가 이 공을 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빠뜨리게 되면서 공도 놓치고 사카 선수에게도 공간을 내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사카가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것 사실 대하가 잘 맞긴 했는데 맞고 흐른 공을 누누 타바레스가 달려 들어와서 밀어넣으면서 아스널이 선제골을 넣게 됐습니다. 수비 상황, 특히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과 또 커버 들어오는 선수들의 이제 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맨유가 수비 불안을 드러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맨유가 주중에 치렀던 리버풀과의 경기 0대4 참패 이후
폭탄 테러까지 이제 받으면서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맥과이어 선수를 이제 벤치로 내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라파엘 바란 선수와 린델로프를 두 명의 센터백으로 배치했는데 이 두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풀백이 흔들리면 중앙 수비수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에도 프레드와 지금 포그바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맥토미니가 돌아왔지만 마티치, 맥토미니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이제 막 부상에서 돌아온 맥토미니의 컨디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경기를 했다. 그나마 오른쪽 수비수인 달롯이 잘해줬기 때문에 달롯 쪽을 이제 공략하는 척 하면서 반대편으로 전개시키는 공격을 아스널이 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텔레스가 수비를 하면서 맨유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전반 26분 이 장면도 역시 오른쪽 측면의 아스날 공격이 텔레스를 괴롭히면서 골을 만들어낸 장면인데요. 사카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이제 패스를 했고 이 패스를 에데고르가 이제 다시 한번 로빙 스루 패스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사카가 주고 다시 들어가면서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카가 알렉스 텔레스와 경합을 하는 상태에서 흐른 공을 은케티아가 잡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거든요. 여기서 이제 VAR이 실시됐는데 VAR을 통해서 사카 선수를 거쳐서 이어진 은케티아의 슈팅 과정에 은케티아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라고 적발이 됐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사카가 패스를 할 때 사카 선수가 이제 텔레스와 경합하면서 넘어졌잖아요. 이게 파울이었느냐 아니냐, 파울이었다면 페널티킥이다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VAR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페널티킥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텔레스가 이미 공을 이제 빠뜨린 상태에서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사카에게 파울을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좀 길게 VAR이 실시됐고 전반 32분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사카가 침착하게 차 넣으면서 2대0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사실은 맨유가 따라 붙었어요. 역시 호날두가 있다라는 점은 맨유의 최대 강점인데 이날 경기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부진한 가운데 산초가 왼쪽 측면을 잘 흔들어줬습니다. 산초의 돌파에 이어서 뒤로 내준 패스, 마티치가 빠르게 문전으로 침투시키는 왼발 크로스를 보냈고 호날두 선수가 두 명의 수비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까지도 또 침착하게 득점을 하면서 추격골을 넣었어요. 2대0과 2대1이 분명 다르죠. 그렇게 2대1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후반전이 진행이 됐는데 후반전 6분 조금만 이제 맨유에게도 행운이 따랐어요. 문전 혼전 가운데 공세를 펼칠 때 누누 타바레스 선수가 핸드볼 파울을 좀 실수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여기서 이제 호날두 선수가 찰 줄 알았는데 안 차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슈팅을 했거든요. 특유의 깡총 페널티킥을 시도하면서 램스데일 골키퍼를 속였는데 이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무산이 되면서 2대2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25분에 그라니트 자카가 시도한 대포알 왼발 원더골 중거리 슈팅이 터지면서 맨유가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했지만 이렇게 결국엔 두 골차가 되면서 또 따라갈 수 있는 정신력을 잃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아스널이 3대1로 이기게 됐는데요. 이 아스날의 승리로 인해서 토트넘은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브라이튼에게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이미 흔들렸던 토트넘인데 그 경기 당시에는 아스날도 사우스햄튼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위안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스널이 첼시 원정에서 이겼고 맨유까지 꺾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위협감을 느낀 상태에서 브렌트포드를 치르게 됐는데요. 브렌트포드는 아시다시피 토트넘에서 데스크 라인을 형성했던 에릭센 선수를 이제 1월달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에릭센 출전 경기, 특히 선발 출전 경기는 5승 전승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경기는 아이반 토니와 은베모의 옆에 중앙 미드필드인 이란 출신의 고도수를 높이 올려서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또 수비 전환 상태에서는 고도수가 내려와서 4-4-2 대응을 좀 하면 펼치면서 토트넘의 3톱, 손흥민, 케인, 쿠루세프스키를 막겠다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적인 배치가 좀 눈에 띄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네르고르 선수가 이제 에릭센을 커버하는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어왔는데 부상이 생기면서 빠지게 됐어요. 하지만 또 다른 덴마크의 대표 선수인 옌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잘 커버했던 브렌트포드였고요. 토트넘은 이제 맷도어트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된 가운데 레길론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부상에 돌아온 세세뇽이 왼쪽 윙백 또 오른쪽 윙백은 로얄이 나온 것 외에는 평소와 같은 선발 명단이 나왔는데요. 전반 4분 역시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선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세세뇽의 그 경기 감각이 안 좋았습니다. 세세뇽이 공을 잡는 상태에서 브렌트포드가 강하게 압박을 해서 공을 따냈고 그 따낸 공을 옌센이 내주고 은베모가 왼발 슈팅한 것 아쉽게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계속해서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높은 곳에서 압박하고 따라가고 괴롭히다 보니까 공이 불안정했고 공격을 살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브렌트포드가 공을 가져가면서 쇼트 카운터를 쳤거든요. 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도한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가거나 골키퍼의 선방으로 나가거나 해서 코너킥도 너무 많이 내줬어요. 전반 17분에는 에릭센의 코너킥에 이은 토니 선수의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기 때문에 간신히 토트넘이 실점 위기를 넘겼고요. 전반 22분 만에 브렌트포드가 7번째 코너킥을 얻을 정도로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시도한 문전 슈팅이 다행히 무산되긴 했는데요. 토트넘의 의미 있는 공격 장면은 전반 33분 손흥민 선수를 통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등지는 상태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돌아섰고 빠르게 돌파하면서 속도를 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전으로 파고들었는데 상대 수비가 좀 거칠게 막았어요. 하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가 세센용에게 패스까지 연결했고, 세센용의 크로스 패스가 있었지만 이날 세센용은 크로스도 정확하지 못했다 보니까 세센용의 크로스를 통한 매듭 짓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이 장면 외에는 좋은 장면이 없었을 정도로 무기력했는데요. 전반전 0대 0으로 끝났고 슈팅 숫자 7대2, 유효 슈팅인 토트넘이 또 한 번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는 그래도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후반 7분 로메로의 패스가 과감하게 문전 쪽으로 들어갔고 케인 선수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빗나갔고요. 후반 10분에는 호이비에르가 우측 전방으로 깊숙하게 전진 패스를 잘 내줬고 로얄이 컷백한 것, 케인 선수가 슈팅했는데 수비 6탄 방어에 걸렸어요. 흘러나온 공 클루세프스키가 또 한 번 슈팅했지만 또 수비한테 걸렸습니다. 벤탄쿠르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역시나 걸리면서 브렌트포드가 후반전에는 전방 압박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문전에서의 6탄 수비로 토트넘의 공격을 잘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20분에 이날 경기의 또 하나의 최악의 선수 중에 하나였던 다이어의 패스미스로 인해 토트넘이 위기를 겪었는데요. 다이어의 패스미스에 이어서 에릭슨 선수가 중거리슈팅까지 연결했지만 다행히 수비를 막고 옆으로 빗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코너킥 상황 위기가 있었죠. 코너킥 수비에 특히 약한 토트넘인데 얀손 선수의 이제 헤더 슈팅이 이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로리스는 빠뜨렸지만 케인이 골대 앞에서 간신히 걷어냈습니다. 근데 그 공이 또 에릭센한테 떨어졌고 에릭센이 슈팅까지 했지만 이번에는 로리스가 막아내면서 또 한 번의 실점 위기를 토트넘이 넘겼고요. 토트넘도 후반 22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의 기회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헤더로 잘라먹는 슈팅을 했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밀리고 또 특히 왼쪽 측면 공격이 기회가 없고 수비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세세뇽을 빼고 산체스를 투입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빈손 산체스가 출전을 했는데 산체스가 왼쪽 센터백으로 서고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올라갔는데 벤 데이비스를 보조하는 산체스의 이제 커버 플레이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고 공격 연결도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앞으로는 산체스가 조금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줬던 좋은 경기를 했어요. 브렌트포드 역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이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후반 34분에 옌센과 고도스 이 두 명의 미드필드를 빼고 다실바와 위사를 투입하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공격적으로 힘을 보강했고요. 계속해서 이 교착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토트넘은 후반 40분에 과감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던 오른쪽 윙백 로얄을 빼고 공격수 윙어인 루카스 모우라를 투입했는데 윙백 자리로 쿨루셉스키가 내려가고 모우라가 이제 윙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후반 44분에 롱패스를 이제 받는 상태에서 모우라 선수가 세렌센의 뒤를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서 좋게 이제 돌파 기회가 나올 수 있었는데 세렌센이 이제 노골적인 파울로 넘어뜨렸고 경고가 나왔어요. 사실은 퇴장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엔 경고로 그쳤고 이날 경기 내내 심판이 너무나 관대한 판정을 했던 것도 토트넘의 공격을 브렌트포드가 잘 막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위기가 있었는데요. 에릭센의 프리킥 크로스를 토니가 헤더로 연결한 것, 이번에도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이제 간신히 토트넘이 위기를 넘겼고요. 토트넘도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쿨루셉스키의 크로스 패스를 해리케인이 바이시클 슈팅으로 멋지게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국에는 양팀 모두 득점하지 못하는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 아쉬웠던 것은 이날 경기에도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튼전도 유효 슈팅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9번의 슈팅 중에 의미 있는 장면도 몇 개 있긴 했어요. 점유율에서도 앞섰고 경기력이 조금은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자면 역시 손케 쿨 이 세 명의 공격수들을 막는 법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 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주중 경기로 연기됐던 경기 첼시와의 경기를 4월 29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도 못 이긴다면 정말 확실하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낙마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 허스퍼는 그래도 최근에 수비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레스터시티를 만나기 때문에 최근에 두 경기 연속의 골가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레스터시티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스터시티가 또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경기 일정을 조정해서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에 치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레스터시티는 그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홈에서도 치르고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또 웨스트햄이 물론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런던 더비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아스널의 연승을 좀 저지해줘야만이 또 토트넘이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오히려 밀려났지만 아직은 실망할 단계,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프리미어리그 막판 순위 경쟁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토트넘 허스퍼와 아스널의 4위 경쟁 과연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한준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한준TV를 많이 보아오셨던 분들은 새롭게 개설한 한준TV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새로 만든 한준TV에 찾아오셔서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